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3학년도 학교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죠. 대비해서 사회문화 핵심 분석, 그 중에서 사회집단의 의미와 유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공부하게 될 순서는 사회집단의 유형과 관계되는 시험 문제를 가지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회집단의 특징이 언급되어 있는 교과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고 다시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표를 이렇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를 만드는 것이 걱정이 될 겁니다. 아마 왜 그러냐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그런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게 검토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다 보면 한번 만들어 놓은 것은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표를 만들어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연습을 통해서 차근차근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표를 가지고 자, 체크를 합니다. 그렇죠? 메모를, 지금처럼 메모를 해야 되지만, 실제로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지금 기억이 단순 고민이라고만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적어 놓고 접근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를 해 놓는다면, 한번 만들어 놓은 자료를 계속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선지, 2차적 사회학 기관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교과 내용을 통해서 공부를 해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그러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관이 2차적 사회학 기관입니다. 그럼 비공식적 사회학 기관은 것은 사회화가 목적이 아닌 부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2차적 사회학 기관입니다. 내 집단의 개념, 소속되어 있으면서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행동이나 가치관의 중심이 되는 중거 집단이죠. 그렇죠.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라고 하는 개념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타인의 평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타인의 평가가 들어가지 않게 되면 자신이 셀프로 하는 것은 역할 행동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 타인의 평가라고 하는 것이 꼭 중요하다. 그래서 방황을 했다 이러면 타인의 평가하고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답이 틀린 것이 됩니다.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획득한 지위는 성취지위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그렇죠? 성취지위는 어떤 것인지. 그 다음 기속지위는 후천적인 것은 아니죠. 선천적인 걸 하신데 후천적인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없는 지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기속지위에 해당된다는 것.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지위에 따른 역할끼리 서로 충돌이 생기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서로 다르든지 이렇게 되면 역할 갈등이죠. 그런데 대인 간의 뭐 대립이나 갈등, 어떤 선택에 대한 문제, 이런 고민, 이런 것들은 역할 갈등이 아니다라는 것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2015학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3번 문제.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런 표시는 시험 문제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표시를 해놨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른쪽에다 표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사, 성취지위 뭐 이렇게 표시를 해 나가는 연습을 계속 하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 자 이제 갑은 공식적 사회학 기관이죠. 공식적 사회학 기관은 지금 제4회를 경험하고 있다. 연수를 받고 있다. 이래 되니까 이게 제4회입니다. 제4회라는 것이 지위의 변화, 그 다음에 사회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우리가 제4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사로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입된 스마트 교실 운영을 위해서 새롭게 뭔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 환경이 변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4회를 경험하고 있다. 맞는 거죠. 공식적 사회학이 어디예요? 교육연수원입니다. 연수원. 사회화가 목적이냐는 거죠. 사회화가 목적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화가 목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자료 정리가 되었고, 그러면 기업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서 제사회화 맞죠. 니은 비공식적 사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얘기사회화? 학원은 사회화죠. 사회가 목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회화가 목적이 얘기사회화 앞으로 있을 거 맞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맞는 내용인데 요거는 비공식적이 B자가 틀렸습니다. 공식적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회사원은 지위, 성취지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리사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성취지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의뢰 성취지위인가? 의뢰 성취지위는 아니다라는 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아직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한식조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요리사와 한식조리사는 의뢰 성취지위가 아니다라는 것. 이 점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소속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라고 하는 거, 중고집단은 교사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싶었죠. 그래서 그 꿈을 실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갑은 일치하는데 을은 만족하지 못하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틀리는 게 됩니다. 맞는 게 내용 자체는 맞는 게 되죠. 만족하지 못하니까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리얼 갑을 모두 서로 다른. 자, 갑은 교사라는 성취지위와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인지 뭐 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녀라고 하는 지위가 서로 충돌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속지위와 성취지위 틀렸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을은 지금 사실은 이게 역할 갈등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아내와의 어떤 대립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할 갈등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기역 디귿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사회 집단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봐야 되냐면 군중이라는 것하고 사회 범주라는 것하고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군중은 사회 집단과 달리 공통의 규범이나 조직성이 없이 일시적으로 모인 그런 사람들의 집합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모인 관중, 대합실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것. 사회적 범주는 공통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분류하는 범위입니다. 분류하는 범위. 그래서 학생, 군인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공통된 특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상호작용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회집단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고 두 사람 이상이 항상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 자체에 이미 성립 요건이 다 나와 있죠. 두 사람 이상, 지속적인 상호작용,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개개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하고 상호작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사회 집단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 집단에서는 1차 집단, 2차 집단으로 이제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준은 구성원 간의 접촉도와 친밀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특정 집단은 1차 집단, 2차 집단 성격 모두를 다 가집니다. 예를 들면은 회사 이렇게 하면 우리가 2차로 분류되는데 2차 집단의 성격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중으로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2차 집단의 성격이 많기 때문에 회사는 2차 집단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1차 집단 장기간 직접적인 접촉을 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전인격적인 관계, 전인격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목적이 집단을 형성하는 그 자체로서 모든 분야에 걸쳐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전인격적인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성의 집 인간관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 반면에 수단적인 만남으로 하는 것이 2차 집단이죠. 그래서 형식적이고 이런 것이 얘기하는 겁니다. 회사, 학교, 정당이 그 예다라는 것. 두 번째는 이제 공동체, 결사체 또는 공동사회 이익사회 이렇게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교과서마다 공동체, 결사체로 나오는데 시험은 아직 공동사회 이익사회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류 기준은 구성원의 결합 의지, 이 결합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하게 되는데 공동체와 결사체는 1차 집단, 2차 집단의 성격과 달리 어느 한쪽의 성격만 갖게 됩니다. 공동체이면 결사체가 절대 될 수 없고 결사체면 공동체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6가지만 알면은 나머지는 전부 이익사회, 즉 결사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가족, 친족, 민족, 또래, 문중, 그 다음 전통적인 촌락 공동체 해가지고 3족이죠. 그죠? 가족, 친족, 그 다음 민족, 이렇게 3족. 이건 바꿀 수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래, 문중이라는 것은 태어남과 동시에 속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예를 들면 경주 김씨다. 그러면 경주 김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반면에 이제 결사체, 즉 이익사회라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대비를 시켜서 설명을 좀 해보면은 사회하고, 민족하고 국가하고 서로 비교를 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가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사람이 있죠. 병역 문제로 국가를 선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민족은 한민족, 즉 백인민족입니다. 그렇죠? 민족은 선택할 수 없지만 국가는 선택할 수 있다. 미국이라는 국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비교해 볼 것이 문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친회라고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종친회는 문중 구성원 중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종친회는 자발적 결사체죠. 자발적 결사체는 이익사회입니다. 그래서 회자가 들어가는 것, 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다 이익사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도적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회자를 붙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분류 기준이 구성원의 결합 의지인데 선택할 수 있냐 선택할 수 없느냐로 나눠진다. 6가지만 확실하게 기억하면 여기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 다음 내집단 외집단의 경우입니다. 분류 기준이 이제 소속되어 있으면서 소속감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죠. 그래서 소속되어 있으면서 소속감을 갖고 있는 것은 내집단, 그렇지 못한 것은 외집단 이렇게 됩니다. 이제 배타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그 다음 중고집단의 경우는 행동이나 판단의 기준을 삼는 집단이 중고집단입니다. 생각, 행동이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침을 제공하는 거죠. 소속 집단하고 중고 집단하고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일치하게 되면은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반면에 일치하지 않게 되면은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유형에는 긍정적, 부정적, 중고 집단 이렇게 나눠지는데 긍정적은 무엇을 따라가는 롤 모델 형태가 되는 거, 부정적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조직의 의미와 유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